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여름 볕이 뜨겁게 내리쬐던 날이었다. 월평리 초가마을 끝자락, 엄씨 부인의 집 마당에서는 된장 냄새와 함께 우렁찬 고함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봉달아! 잠시 뒤 장작더미 뒤에서 최봉달이 화들짝 고개를 내밀었다. 예, 어머니. 봉달이 얼굴에는 벌써부터 불길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엄씨 부인은 허리에 손을 척 얹은 채 봉다리를 노려보았다. 내 오늘 윗마을에 다녀올 것이다. 봉다리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또 가십니까? 또는 무슨 또냐? 엄씨 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네 나이가 24인데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봉다리는 슬그머니 한숨을 삼켰다. 사실 그는 요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다. 봉다리가 마음에 들어 하던 처녀들은 하나같이 엄씨 부인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었다. 아이고, 저렇게 말라 비틀어진 계집을 데려다가 어디에 쓰느냐? 바람 한 번 불면 논두렁 밖으로 날아가겠다. 저리 가는 팔로 장독 하나 제대로 들겠느냐? 엄씨 부인은 늘 혀를 끌끌 찼다. 그러고는 꼭 마지막에 같은 말을 덧붙였다. 뭐니 뭐니 해도 농사진 며느리는 힘이 좋아야지. 그 말이 시작되면 봉다리는 속으로 눈을 질끈 감곤 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엄씨 부인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윗마을에 힘이 장사인 처녀가 있다더라? 봉다리는 속으로만 깊은 탄식을 내쉬었다. 그 말을 벌써 20번은 들은 듯하였다. 그런데 이번 엄씨 부인의 눈빛은 심상치 않았다. 마치 논 한마지기 값을 주고서라도 당장 데려오겠다는 얼굴이었다. 봉다리는 작게 중얼거렸다. 힘만 세면 다입니까? 그 말을 들은 엄씨 부인이 획 돌아보았다. 뭐? 봉다리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씨 부인은 못마땅한 얼굴로 봉다리를 위아래로 훑었다. 네 놈은 아직 멀었다. 예? 사내라는 게 옆에 내 얼굴만 보고 장가를 가려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농사 짓는 집은 예쁜 계집 하나 들어온다고 굴러가는 게 아니여. 엄씨 부인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쌀가마 번쩍 들 힘 있어야 하고 장작 패고 논밭 뛰어다닐 기운 있어야 하는 게다. 그리고는 아주 단호한 얼굴로 말을 맺었다. 이번엔 꼭 힘센 며느리 데려올 테니 그리 알아라. 봉다리는 멍하니 서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를 장가를 보내시는 겁니까? 아님 머슴을 들이시는 겁니까? 그날 오후 엄씨 부인은 정말로 윗마을까지 올라갔다. 산길을 하나 넘고 개울을 건너 한참을 가자 허름한 초가 한 채가 나타났다. 그 순간이었다. 어이구야! 엄씨 부인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마당 한복판에서 어떤 처녀가 쌀가마를 번쩍 들어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수만 번 차지 않은 얼굴로. 엄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걸 혼자 든단 말이냐? 처녀는 통통한 볼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는데 두 팔은 어지간한 사내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게다가 장작더미까지 등에 척 쥐고 걸어가는데 걸음도 씩씩하였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엄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딱 한마디만 떠올랐다. 내가 찾던 며느리가 바로 저 아이로구나. 잠시 뒤 처녀가 수줍게 웃으며 꾸벅 인사했다. 홍미라고 합니다. 엄씨 부인은 아주 흐뭇한 얼굴이었다.
그래, 그래. 혼처 자리를 구한다 하여 내가 냉큼 왔다. 홍미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씨 부인은 홍미 팔뚝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이 정도 힘이면 우리 집 맏며느리로 딱이겠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홍미의 배에서 갑자기 꼬르르륵 소리가 났다. 아주 우렁차게. 홍미가 민망한 얼굴로 배를 눌렀다. 아이고, 아까 국수를 2그릇밖에 못 먹었더니 그러자 옆에 있던 홍미 어머니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점심 먹은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배가 허하냐? 그러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얘가 먹기는 또 얼마나 먹는지 모릅니다. 엄씨 부인의 눈이 다시 반짝였다. 오메, 먹기는 또 많이 먹는가 보네. 농사집 안악 눈에는 그것마저 마음에 들었다. 엄씨 부인은 입꼬리를 실룩였다. 잘 먹는 게 복이지요.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 집 논밭이 이제 사람 하나 제대로 없겠구나. 며칠 뒤 엄씨 부인은 거의 신주단지 모시듯 홍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 앞에 서 있던 봉다리는 멀리서 걸어오는 홍미를 보자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리고 뒤에 서 있던 동생들도 입을 떡 벌렸다. 둘째 만보기가 봉다리 옆구리를 쿡 찔렀다. 형님, 왜? 저 처녀가 정말 형수님이십니까? 봉다리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어린 막내딸 순덕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속삭였다. 오라버니 색시가 우리 집 절구보다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쉿. 봉다리가 황급히 막았지만 이미 늦었다. 홍미 귀가 꽤 밝았던 것이다. 홍미는 웃는 얼굴로 순덕이를 바라보았다. 제가 좀 튼실하긴 합니다. 순덕이는 얼른 엄씨 부인 뒤로 숨었다. 만보기는 희죽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너무 못생긴 것 아닙니까? 홍미 눈썹이 꿈틀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방실 웃었다. 아이고, 자기는 저 얼굴로 장가가기는 틀렸구먼. 봉다리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야, 조용히 좀 해라. 그러자 엄씨 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못생기긴 뭐가 못생겼다는 게냐? 엄씨 부인은 홍미 팔뚝을 탁 쳤다. 이런 며느리가 진국이다. 어머니, 얼굴 고운 계집 데려와서 논밭 망칠 셈이냐? 홍미는 그 말에 괜히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홍미 배에서 또 꼬르르르륵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더 컸다.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다. 홍미가 민망하게 웃었다. 혹시 밥은 언제 먹습니까? 얼른 밥 먹고 일해야지요. 엄씨 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활짝 웃었다. 아이고, 그럼. 봉다리는 하늘만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홍미가 엄씨 부인 집에 들어온 뒤로 초가집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오고 아침밥 짓는 사이 장작부터 패놓고 남정네 둘이 붙어야 겨우 옮기던 맷돌까지 혼자 끌어다 놓았다. 논일도 마찬가지였다. 모심기철이 되자 홍미는 치맛자락을 허리에 질끈 묶고 논바닥을 종종 누비는데 그 손이 얼마나 빠른지 봉다리와 만보기가 뒤따라가다 되레 숨이 찰 지경이었다. 엄씨 부인은 처음엔 입이 귀에 걸렸다. 거 보아라. 내가 뭐라 했느냐? 장독대 앞에 서서 동네 안악들만 붙잡으면 자랑이었다. 우리 홍미는 장정 셋 몫을 혀. 저런 며느리는 돈 주고도 못 구한다니께.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게 늘 좋기만 한 법은 아니었다.
엄씨 부인의 얼굴이 슬슬 굳기 시작한 것은 홍미가 들어온 지 열흘쯤 지나서였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너무 먹었다. 정말이지 끝도 없이 먹었다. 아침에 보리밥 3그릇, 점심엔 감자 1소쿠리. 저녁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다 하였다. 처음엔 엄씨 부인도 흐뭇했다. 그래. 먹어야 힘을 쓰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쌀독바닥이 눈에 띄게 빨리 드러나기 시작했다. 엄씨 부인은 쌀독 안을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파래졌다. 아니, 쌀이 왜 벌써 이만큼 비었어? 뒤에서 만보기가 작게 중얼거렸다. 형수가 드셨겠지요. 엄씨 부인은 괜히 장독 뚜껑만 탕 닫았다. 그날 밤이었다. 온 식구가 골아떨어진 한밤중. 부엌 쪽에서 뭔가 우당탕 소리가 들려왔다. 엄씨 부인은 번쩍 눈을 떴다. 이게 뭔 소리래? 도둑인가 싶어 황급히 방문을 열고 나갔다. 그런데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다. 참기름 냄새였다. 엄씨 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리고 부엌 문을 열어젖힌 순간 아이쿠, 홍미가 커다란 함지박을 끌어안고 앉아 밥을 비비고 있었다. 그것도 그냥 비빔밥이 아니었다. 남은 보리밥에 나물이며 된장이며 고추장까지 몽땅 쓸어넣고는 양손으로 정신없이 비벼 입이 터져라 퍼먹고 있었다. 볼이 터질 듯 우물우물 씹는 모습이 꼭 겨울 앞둔 다람쥐 같았다. 홍미는 입안 가득 밥을 넣은 채 눈만 동그랗게 떴다. 어머님! 엄씨 부인의 눈이 획 뒤집혔다. 야! 그게 지금 몇 사람 먹을 밥인 줄은 아느냐? 홍미가 화들짝 놀라 숟가락을 놓았다. 허기가 져서 그만. 내일 먹을 나물까지 다 털어놓으면 어쩌자는 게냐? 홍미는 괜히 눈치 보며 함지박을 슬쩍 뒤로 숨겼다. 그게 조금만 먹으려 했습니다. 엄씨 부인은 함지박을 내려다보다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조금? 그 안에는 웬만한 장정넷은 먹을 양이 들어있었다. 내가 아주 쌀독에 구멍난 며느리를 들였구먼. 어머님, 대신 제가 일은 잘하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홍미가 조심스레 숟가락 하나를 내밀었다. 같이 드시겠습니까? 안 먹어. 엄씨 부인은 버럭 소리치고 돌아섰지만 등 뒤로 들려오는 우물우물 씹는 소리에 괜히 속이 더 쓰렸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였다. 점심 무렵 엄씨 부인과 봉다리가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형님! 만복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만복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엄씨 부인이 깜짝 놀라 일어섰다. 왜 그러느냐? 불이라도 났느냐? 아니. 빨리 좀 와보십시오. 봉다리도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일인데 그러냐? 만복이는 숨을 헐떡이며 손짓했다. 형수님이 지금 홍미가 왜? 일단 보시면 안다니까요? 엄씨 부인과 봉다리는 얼떨결에 만복이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마을 느티나무 아래 정자 근처에 다다르자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에 안하기 저걸 든다고? 저게 말이 되나?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잔뜩 웅성거리고 있었다. 엄씨 부인과 봉다리가 사람들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이었다. 어이구야! 엄씨 부인의 입이 떡 벌어졌다. 홍미가 정자 앞 한가운데서 거대한 들돌을 번쩍 들어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은 채.
주변 장정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쩔쩔매고 있었는데 홍미 혼자만 멀쩡한 얼굴이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들었다. 진짜 들었다. 안하기 장정들을 다 이겼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홍미는 들도를 내려놓고 손바닥에 흙을 털었다. 그 옆에서 얼굴 벌게진 사내 하나가 씩씩거렸다. 아니, 이게 어떡해? 알고 보니 점심 무렵 밭일 끝낸 장정들이 모여 들돌 내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지나가던 홍미가 물었다.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그러자 장정들이 배를 잡고 웃었다. 아무리 몸집이 좋아도 그렇지 이건 살로 드는 게 아니오. 이 돌은 우리 같은 장정들이나 드는 거요. 잘못하다 허리 나간다. 헛소리 그만하고 저리 가시오. 그 말을 들은 홍미가 피식 웃었다. 제가 이기면 어쩌시렵니까? 장정들도 괜히 오기가 생겼다. 줬어. 한 사내가 품 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냈다. 당신이 들면 이 돈 전부 드리리다.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었다. 그런데 잠시 뒤 홍미는 슬그머니 앞으로 나오더니 치맛자락을 허리에 질끈 찔러 넣었다. 그러고는 허리를 뒤로 쭉 젖히며 몸을 풀기 시작했다. 우두둑, 우두두둑. 손가락 꺾는 소리가 정자 앞에 요란하게 울렸다. 구경하던 장정들이 순간 움찔했다. 홍미는 어깨까지 빙글빙글 돌리더니 아주 진지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아까 밥을 덜 먹었더니 힘이 영 안 들어가네. 그 말을 들은 장정들이 피식 웃었다. 저 안악 아직도 허세를 부리네. 들돌은커녕 허리 다치겠다. 하지만 홍미는 태연했다. 잠시 후 들돌 앞에 쪼그리고 앉은 홍미가 손바닥에 침까지 탁 뱉어 바르더니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후. 그리고는 그 커다란 들돌을 번쩍 들어버린 것이다. 아니, 들어올린 정도가 아니었다. 홍미는 들돌을 가슴까지 번쩍 치켜든 채 눈을 끔뻑이며 말했다. 이거 어디까지 들면 되는 겁니까? 머리 위까지 올릴까요? 정자 앞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다. 무거운 들돌이 아니라 마치 냇가에 조약돌 하나 집어드는 것처럼 가볍게 들어 올려버렸다. 정자 앞이 뒤집혔다. 엄씨 부인은 그 광경을 보며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야! 저 아이가 내 며느리다. 순간 사람들 시선이 전부 엄씨 부인에게 쏠렸다. 홍미는 시익 웃으며 엽전 꾸러미를 받아들더니 곧장 엄씨 부인 앞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 손에 엽전 꾸러미를 턱 쥐어주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고기 드시지요. 엄씨 부인은 멍하니 손안의 돈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쌀떡 걱정을 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엄씨 부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금덩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날 오후 엄씨 부인은 장터에서 돼지고기 한 근이며 두부 한 모까지 사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두 손 가득 장을 본 엄씨 부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목청부터 터졌다. 영감! 오늘은 큰 상 좀 펴보소. 방 안에 누워있던 최영감이 화들짝 몸을 일으켰다. 무슨 날이요? 엄씨 부인은 허리에 손을 척 얹고 코를 훌쩍였다. 아이고, 내가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구해왔다니까. 그러면서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착 꺼내 마루에 던졌다. 철렁철렁. 엽전 부딪히는 소리에
순덕이는 입까지 벌어졌다. 우와, 어머니, 저에다 돈입니까? 엄씨 부인은 어깨가 하늘까지 올라가 있었다. 네 새언니가 오늘 장정들을 모조리 이겨버렸다. 하하하하하. 최영감 눈이 커졌다. 진짜냐? 그러자 홍미가 머쓱하게 웃었다. 다들 생각보다 약하던데요? 엄씨 부인이 홍미 등을 탁 쳤다. 약하긴 뭐가 약하냐? 동네 힘께나 쓴다는 놈들이 죄다 달려들었다. 봉다리는 아직도 얼떨떨한 얼굴이었다. 아까 정자 앞에서 들도를 번쩍 들던 홍미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때 홍미가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고기는 언제 먹습니까? 엄씨 부인이 기다렸다는 듯 웃었다. 지금 먹자. 잠시 뒤 마당 한가운데 상이 펴지고 고기 냄새가 솔솔 피어올랐다. 온 식구 얼굴이 벌써부터 해벌쭉했다. 만복이는 고깃국 한 숟갈 뜨자마자 감탄했다. 이야, 우리 집에서 이런 날도 오는구나. 순덕이는 두 손으로 고기쌈을 꼭 붙들고 정신없이 먹었다. 홍미는 그 사이 밥그릇을 벌써 두 그릇째 비우고 있었다. 엄씨 부인이 흐뭇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쿵! 갑자기 대문이 거칠게 열렸다. 거기 있어. 식구들이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낮에 들뚫내기에서 졌던 장정들이 씩씩거리며 마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술 냄새까지 풍겼다. 엄씨 부인이 눈을 흘겼다. 아니, 여긴 왜 왔느냐? 가장 앞에 선 사내가 이를 꽉 물었다. 다시 제대로 붙어봅시다. 엄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다. 한 번 졌으면 끝이지. 사내놈들이 아주 뒤끝은. 그러자 다른 사내가 버럭 소리쳤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요. 또 뭘 하자는 게냐? 그때 장정 하나가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앞으로 나섰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힘으로만 붙읍시다. 그러더니 마당 한켠에 수북이 쌓여있던 쌀가마를 턱가리켰다. 저 쌀가마를 치고 뒷산 중턱 느티나무까지 먼저 다녀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요. 식구들이 순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이구야, 저건 장정들도 헉헉대는 건데. 장정은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다. 아무리 힘이 좋다 해도 계집이 산길까지 뛰기는 어려울 겁니다. 엄씨 부인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이기면 뭘 줄 것인데? 장정은 기다렸다는 듯 품속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냈다. 철렁. 엽전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에 묵직하게 울렸다. 이번엔 2배로 걸겠소. 엄씨 부인 눈빛이 순간 번쩍 빛났다. 그러나 이내 짐짓 시큰둥한 얼굴로 팔짱을 턱 꼈다. 우리 며느리가 꼭 그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 바로 그때였다. 옆에 있던 봉다리가 얼굴을 붉힌 채 앞으로 나섰다. 아무리 분하다 해도 그렇지. 장정들이 여자 하나 못 이긴 걸 가지고 너무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장정 하나가 코웃음을 쳤다. 그럼 겁나는 겁니까? 봉다리 얼굴이 획 굳었다. 그 순간 홍미가 고기쌈을 한 입 가득 넣은 채 벌떡 일어났다. 우물우물 볼이 잔뜩 부풀어 오른 채였다. 제가 하면 됩니까? 엄씨 부인이 화들짝 놀랐다. 아니, 너는 밥이나 더 먹어라. 홍미는 입안 가득 고기를 씹으며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들고 있던 남은 쌈까지 입안으로 쑥 밀어 넣었다. 사내들이 어이없는 얼굴로 홍미를 바라보았다. 지금 먹다가 뛰겠다는 것이요? 홍미는 대수롭지 않은 얼굴로 물 한 바가지를 벌컥 들이켰다.
꿀꺽꿀꺽. 그러고는 소매로 입가를 쓱 닦으며 말했다. 배가 차야 힘이 나죠. 순간 엄씨 부인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엄씨 부인은 냉큼 두 손을 허리에 척 얹더니 산에 향해 턱을 번쩍 치켜들었다. 좋다. 그러고는 홍미 등을 팡 치며 소리쳤다. 홍미야, 이놈들 맛 좀 보여주자. 홍미는 마당 한켠에 놓인 쌀가마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장정 둘이 낑낑대며 들던 쌀가마였다.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홍미는 허리를 한번 빙 돌리더니 두 손으로 쌀가마를 덥석 움켜잡았다. 후. 그리고는 번쩍. 쌀가마가 홍미 어깨 위로 단숨에 올라갔다. 사람들 입에서 동시에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저걸 저렇게 가볍게 든다고? 홍미는 태연한 얼굴로 치맛자락을 한번 고쳐쥐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산길을 향해 냅다 뛰기 시작했다. 뒤이어 장정들도 허겁지겁 쌀가마를 메고 달려나갔다. 처음에는 홍미가 앞섰다. 그런데 산길 초입쯤 올라가자 슬슬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아까 먹은 고기쌈 때문이었다. 배가 출렁출렁 흔들릴 때마다 숨이 턱 막혔다. 헉! 헉! 결국 홍미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 뒤따르던 장정셋이 이를 악물고 홍미를 앞질러 뛰어나갔다. 정자 아래 구경꾼들은 난리가 났다. 따라잡혔다. 안악이 힘 빠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악이 사내들 힘은 못 당하는구먼. 엄씨 부인은 두 손을 입에 모은 채 펄쩍펄쩍 뛰었다. 며느라, 숨 쉬어가며 뛰어라. 봉다리도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홍미 얼굴이 갑자기 번쩍 들렸다. 배가 조금 꺼진 것이다. 홍미는 트름을 시원하게 내뱉더니 중얼거렸다. 휴. 이제 좀 살 것 같네. 한번 뛰어볼까나? 그러고는 갑자기 날아가기 시작했다. 쌀가마를 맨 채 산길을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데 앞지르던 장정들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다. 아니, 저게 사람 다리냐? 홍미는 아예 산짐승처럼 산길을 내달렸다. 쌀가마가 어깨 위에서 철썩철썩 흔들리는데도 발걸음이 멈추질 않았다. 잠시 뒤, 저 멀리서 홍미가 가장 먼저 산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들이 와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홍미는 쌀가마를 어깨에 맨 채 숨만 조금 헐떡일 뿐이었다. 반면 뒤따라 내려온 장정들은 거의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 한 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까지 했다. 엄씨 부인은 거의 울듯한 얼굴로 홍미에게 달려갔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허리는 안 다쳤느냐? 그러면서도 손은 어느새 엽전꾸러미를 잽싸게 챙기고 있었다. 철렁철렁. 아까보다 2배는 묵직한 소리였다. 엄씨 부인은 엽전꾸러미를 품에 꼭 안고는 입이 귀에 걸렸다. 오늘 아주 장사를 했구나. 하루아침에 이만한 돈을 벌어오다니. 홍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어머님, 저 힘을 너무 썼는지 배가 고픈데요. 엄씨 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빵 터져 웃었다. 그래. 오늘은 국수 2그릇 더 먹자. 그날 이후였다. 월평리에는 홍미 이야기가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덕분에 홍미는 어느새 월평리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장에만 나갔다 하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그러면 엄씨 부인은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홍미 옆에 딱 붙어 섰다. 우리 며느리다.
그 말할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이제 엄씨 부인은 장에만 나가면 괜히 허리부터 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엄씨 부인과 홍미가 장터 국밥집 앞을 지나는데 주막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듣자하니 이번 백중날 큰 힘겨루기 판이 열린다더군. 한양에서도 구경 온다더이다. 팔도에 힘 좀 꽤 쓴다는 장정들이 다 모인다지? 들돌이며 지게며 별별 겨룸이 다 열린다는데 마지막 장사판 우승상이 엄청나다더라. 엄씨 부인의 귀가 번쩍 뜨였다. 상? 주막 사내가 손가락까지 펴가며 말했다. 쌀 10가마에 황소 한 마리라더라고요. 순간 엄씨 부인 눈빛이 뒤집혔다. 뭐? 그게 사실이요? 천천히 고개를 돌린 엄씨 부인이 홍미를 바라보았다. 홍미는 국밥 냄새 맡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엄씨 부인의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갔다. 됐다. 이번에 아주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구나. 그날 이후였다. 엄씨 부인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홍미야, 장작 패지 말어. 예? 손 다치면 큰일 난다. 아니, 제가 원래 하는 일인데. 안 된다. 이제 그런 잡일은 봉다리가 하면 되지. 네가 지금 허드렛 일이나 하며 힘 뺄 몸이냐? 엄씨 부인은 냅다 장작을 빼앗았다. 이제 농사고 뭐고 없었다. 홍미는 하루아침에 집안 귀한 몸이 되어버렸다. 엄씨 부인은 새벽마다 홍미 어깨를 주물렀고 꿀물까지 타먹이며 호들갑을 떨었다. 며느라, 팔림 풀리면 안 된다. 홍미야, 찬물 마시지 마라. 오늘은 된장국 말고 고깃국 먹어야겠다. 봉다리는 황당한 얼굴이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장작도 패고 밭에도 나가고 논일도 다 해야 합니까? 너는 원래 나가던 놈 아니냐? 아니, 그래도 홍미는 백중판 나갈 몸이다. 만복이는 뒤에서 킥킥 웃었다. 형님보다 형수님이 더 귀하네. 그러자 엄씨 부인이 눈을 흘겼다. 저런 며느리 하나가 장정열보다 낫다. 홍미가 집마당 한가운데서 맷돌을 번쩍 들어올렸다. 어머님, 이 정도면 됩니까? 엄씨 부인은 두 눈을 번뜩이며 손을 획 저었다. 더 높게 들어라. 그러더니 괜히 담장 밖을 힐끗 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동네 장정놈들 기를 팍팍 죽여놔야지. 홍미는 끙소리 한 번 없이 맷돌을 어깨 위까지 번쩍 치켜들었다. 마당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봉다리가 침을 꿀꺽 삼켰다. 저게 진짜 사람 힘인가? 그런데 홍미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근데 어머님, 오늘 몸 좀 썼더니 배가 벌써 꺼졌습니다. 엄씨 부인 얼굴이 금세 풀어졌다. 그래, 얼른 먹어야지. 그러고는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순덕아, 방 안에서 7살 순덕이가 종종 걸음으로 뛰어나왔다. 예? 열무김치 꺼내놓고 밥 퍼놓거라. 순덕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홍미를 올려다보았다. 새언니, 또 드시는 거예요? 홍미는 맷돌 든 채로 방실 웃었다. 힘쓰면 금방 배가 꺼져서 그랴. 순덕이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어머니는 요즘 저보다 새언니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괜히 훌쩍이는 신용까지 하며 뒤돌아섰다. 하지만 엄씨 부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홍미만 흐뭇하게 바라보며 손뼉을 짝 쳤다. 좋다. 동네 사람들은 지나가다 그 광경만 봐도 혀를 찼다. 엄씨가 아주 며느리 장사꾼이 되었구만.
백중날이 되자 한양 장터는 사람으로 미어터졌다. 팔도에서 몰려든 장정들이 우통을 벗고 힘자랑을 벌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목청껏 응원하며 판돈까지 걸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한복판으로 홍미가 나타나자 웅성거림이 번졌다. 뭐야? 안악이 왜 저기 끼어 있어? 망신만 안 당하면 다행이겠구먼. 그러자 옆에 있던 사내 하나가 얼른 말했다. 뭔 소리여. 저 새댁이 장정 셋을 이긴 사람이라잖소. 에이, 거짓말 말어. 진짜라니까. 사람들 시선이 전부 홍미에게 쏠렸다. 홍미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태연하게 엿 하나를 우물거리고 있었다. 엄씨 부인은 옆에서 연신 부채질을 해주며 말했다. 홍미야, 긴장하지 마라. 예? 오늘만 잘해보거라. 우리 집 지붕 다시 얹는 것도 네 손에 달렸고 쌀독 채우는 것도 네 손에 달렸다. 그리고는 거의 이를 악물듯 덧붙였다. 그러니 이번 판은 꼭 이겨야 한다. 홍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다. 그럼 오늘 저녁도 고기입니까? 엄씨 부인이 두 손을 꼭 붙잡았다. 이기기만 하면 돼지 아니고 소고기다. 홍미 눈빛이 달라졌다. 잠시 뒤 힘겨루기 판이 시작되었다. 들돌 들기, 맷돌 버티기, 지게 오래 매기. 홍미는 나오는 족족 장정들을 이겨버렸다. 사람들이 입을 벌렸다. 세상에, 저 안악은 괴물이구만. 엄씨 부인은 거의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우리 홍미다. 우리 며느리다. 그렇게 홍미는 마지막 결승까지 올라갔다. 상대는 한양에서 이름난 장사였다. 키는 산만했고 팔뚝은 통나무 같았다. 사람들이 전부 수군거렸다. 이번엔 끝이구만. 아무리 그래도 저 장정을 어떻게 이겨? 마지막 겨룸은 팔씨름이었다. 홍미는 이를 악물었지만 탁! 첫 번째 패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 판. 탁! 홍미팔이 또다시 장정 쪽으로 꺾이고 말았다. 순간 장터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결국 우승은 저 장정 차지가 되겠구먼. 눈앞에서 우승이 날아가자 엄씨 부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봉다리도 굳은 얼굴로 홍미만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잠깐.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판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순간 사람들 사이가 갈라졌다. 붉은 관복을 입은 중년 사내 하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병조판서였다. 사람들이 허겁지겁 고개를 숙였다. 병조판서는 홍미와 장정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내와 여인이 같은 조건으로 겨루는 것이 과연 공평한 일인가? 장터가 조용해졌다. 여인은 본디 악력이 약한 법이다. 그러더니 홍미를 가리켰다. 허나 저 안악은 이미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병조판서가 천천히 말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번 한 판에서 이기면 우승뿐 아니라 내가 따로 상을 내리겠다. 순간 엄씨 부인이 홍미 곁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홍미 어깨를 붙잡았다. 홍미야. 예, 어머님. 엄씨 부인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이만하면 됐다. 예? 지금 네 손바닥 좀 봐라. 다 까져서 어찌할라 그러냐. 그냥 상금이고 뭐고 됐다. 그러더니 홍미 팔을 툭 쳤다. 네 팔 부러지면 우리 집안만 손해다. 봉다리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소, 색시.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다. 그 순간이었다.
홍미 눈이 획 커졌다.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뭐가?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요. 홍미는 두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다. 상금 타면 소고기 실컷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 예, 그리고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이를 딱 물었다. 오늘은 젖 먹던 힘까지 다 써볼랍니다. 엄씨 부인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조금 전까지 울먹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그래! 그래야 내 며느리지!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장정의 손을 붙잡았다. 처음에는 팽팽했다. 하지만 잠시 뒤 홍미팔이 조금씩 장정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저 안악이 밀린다. 끝났구먼. 엄씨 부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봉다리도 만복이도 순덕이도 이를 꽉 물었다. 홍미 이마 위로 굵은 땀방울이 툭 떨어졌다. 손목이 덜덜 떨렸다. 그리고는 온몸의 힘을 끌어모아 굉음처럼 소리를 질렀다. 으아! 우두둑. 순간 장정팔이 그대로 꺾이며 바닥으로 탁 내리꽂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장터가 뒤집혔다.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고 엄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우리 며느리가 이겼다! 엄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몇 년 뒤, 엄씨 부인 집 초가지붕은 새로 단장한 듯 말끔했고 마당에는 닭들이 모이를 쪼아대며 부산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외양간에는 황소 2마리가 느긋하게 여물을 씹고 있었다. 엄씨 부인은 옆에서 미역국을 휘저으며 잔소리를 하고 있었다. 애 젖 먹이려면 네가 더 먹어야 한다. 홍미가 웃으며 말했다. 예전엔 먹는다고 맨날 뭐라 하셨잖습니까? 봉다리는 그 옆에서 피식 웃었다. 엄씨 부인은 평생 며느리 복은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하늘은 힘 하나로 집안을 일으켜 세운 복덩이를 보내주었던 것이다.